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민총생산과 관련된 그 영어 표현을 교수님이 잠시 혼동했는데요. 그 Gross National Product입니다. Gross National Product.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GDP라고, GNP죠. GNP. 죄송합니다. GNP. Gross National Product입니다. 자, 이거는 뭐 특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가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 뭐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제 활동을 했느냐, 뭐 얼마나 많은 제품이나 생산해 냈느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어떤 뭐 경제 활동이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총생산은 GNP라 그러고 Gross National Product 이렇게 영어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인당 국민총소득,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그리고 국민총생산 성장률, 이거는 경제 발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과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그 국가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국제경영을 하는 기업으로서는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그 생산 판매할 수 있는가,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국가 국민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다, 소비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1인당 국민총소득이나 특별히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우리 우리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힘, 구매력이 높음으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민총생산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경제 활동 혹은 경제 규모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시장의 규모, 곧 우리 기업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마켓의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국민총생산 성장률이라는 것도, 이 국민총생산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결국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죠. 그 마켓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국민총생산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마켓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인 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인당 국민총소득이나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그리고 국민총생산 성장률이라는 이 지표들은 경제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고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그 국가 시장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우리가 그 국가 시장에 진입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적합한가, 매력이 있는가,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설명을 다 했죠. 경제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1인당 국민총소득,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그래서 국민총생산 성장률. 이거는 조금 다른 지표고요. 아까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경제발전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 경제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우리가 경제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한 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냐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본 뭐 1인당 국민 총소득이나 또는 뭐 국민 총생산 성장률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수치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된 데이터예요. 숫자로 된 데이터.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고 숫자로 된 데이터라는 어떤 한계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만 나타나는 거, 양. 숫자 혹은 양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발전이라는 개념, 그 국가가 발전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1인당 국민 총소득이나 혹은 국민 총생산 성장률, 이런 어떤 숫자로 된 데이터, 숫자로 된 데이터 혹은 양적인 것만 가지고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어, 질적인 질적인 측면, 양적이고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적인 측면도 분명히 우리가 한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에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아까 봤던 뭐 1인당 국민 총소득이나 혹은 국민 총생산 성장률과 같은 어떤 양적인 지표, 이런 것으로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발전한다, 디벨롭먼트 한다는 것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을 1인당 국민 총소득이나 국민 총생산 성장률과 같은 어떤 양적인 숫자로 된 지표로 측정하는 그런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좀 더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개척해서 연구한 분이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에요.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국가의 발전이죠. 그러한 국가의 발전을 좀 더 질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국가의 어떤 발전, 특히 뭐 경제 발전, 이거를 1인당 국민 총소득이나 혹은 뭐 국민총생산 성장률, 이러한 어떤 양적인 지표로만 측정하는 것에서 오는 한계를 지적하고 좀 더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규명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어요.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 자, 이분에 따르면 발전이라는 것, 디벨롭먼트라는 것, 한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국민이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의 확대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발전이란 것, 어떤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국민이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전이라는 것은, 디벨롭먼트라는 것은 기아라는 것은 한국어로 굶주리는 거죠. 배고픈 겁니다. 가난한 것, 배고픈 것, 굶주리는 것, 이런 가난한 것, 굶주리는 것, 배고픈 것. 그리고 독재, 어떤 정치 체제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람이 억압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독재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을 건너는 다리나, 혹은 뭐 강물을 모아두는 댐이나,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잘 갖춰지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굶주림, 배고프고 가난한 것, 그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정당, 특정 세력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 그리고 어떤 도로라든지
강을 건너는 다리라든지 강물을 모아두는 댐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처럼 어떤 그 국민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들, 이걸 제거해내는 것, 그걸 없애가는 것이 진정한 디벨롭먼트다. 국가의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아까 본 것처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나고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민 총생산 성장률이 늘어나고 이런 걸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갖는 어떤 한계, 어떤 수치, 숫자로 측정한 양적인 측면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한계점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디벨롭먼트, 국가의 어떤 발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주장했다는 거예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 디벨롭먼트고 그것을 위해서는 굶주림이나 가난,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억압, 독재에 의한 억압,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강을 건너는 다리라든지 강물을 모아두는 댐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어떤 그 국민의 자유를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없어져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디벨롭먼트다, 발전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우리가 한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랄까 이런 거를 훨씬 더 질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기여가 있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다 넓은 의미의 어떤 발전, 디벨롭먼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뭐 한국가의 발전이다 그러면 경제 발전이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소득, 뭐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그 다음에 뭐그 국민 총생산 성장률 이런 지표로 뭐 미국의 수치는 이렇고 독일의 수치는 이렇고 중국의 수치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치, 숫자, 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제적 발전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 아까 그 센이라는 분이죠.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가의 발전이라는 거를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자유가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디벨롭먼트를 바라보는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국가의 발전이라는 거를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지표화시켰어요. 지표화.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라는 이름으로 지표를 개발해냈습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러면 이제 경제 발전으로 해서 국민 총소득, 구매력 지수 기준 국민 총소득, 국민 총생산 성장률 이런 지표 수치로 뭐 미국 1위가 뭐 어느 나라고 2위가 어느 나라고 이렇게 국가 순위를 매겨서 얼마나 발전했느냐, 경제 발전했냐 이렇게 측정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주장한 진정한 국가의 발전, 진정한 자유가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국가 발전이라는 것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거를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에서 개발해내 가지고 매년 각 국가마다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뭐 이 나라들에 대해서 1인당 국민 총소득 얼마고 몇이야?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얼마고 몇이야?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성장률은 얼마고 몇이야?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발전, 특별히 경제 발전을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지만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대로 자, 그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식의 좀 발전, 디벨롭먼트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각 국가별로 그러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순위가 어떤가? 그러한 거를 이제 그 인간개발 지수라는 거를 개발해서 매년 국가별로 비교하고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I 이 지표의 내용, 그러니까 이 지표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 그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대 수명입니다. Life Expectancy at Birth. 얼마나 오래 사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냐. 그 국가의 사람들이. 두 번째는 교육적 성취도, educational attainment입니다.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느냐. 그렇죠? 그 교육 수준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매력 기준으로 측정된 평균 임금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나라 국가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고 일자리를 갖고 있고 그 일자리에서 받는 돈, 임금이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죠. 그 정도로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어, 일자리가 있어, 그리고 일자리에서 벌어들인 임금, 돈이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그 충족시키고 있어, 만족시켜주고 있어. 이러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거를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이 수치 데이터를 각 나라마다 측정해서 매년 각 나라마다 순위를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뭐 그러한 거를 측정하는 데는 첫 번째는 아까 본 것처럼 뭐 1인당 국민 총소득이나 뭐 구매력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그 다음에 이제 어 국민 총생산 성장률 이러한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발전했느냐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느 한 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대로 그 국가 질적인 측면이에요. 그 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거를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가. 진정한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 국가의 발전에 난 거는. 그래서 뭐 이러한 질적인 측면에서 그 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 국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뭐 하여간 이러한 측면에서 기대 수명,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충분히 만족할 정도가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런 거를 질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개발 지수라는 거. 그래서 인간개발 지수의 지표, 스코어, 점수를 각 나라별로 측정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의 아래쪽에 보면은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웹사이트 해가지고 교수님이 소개해놨죠. 그래서 이제 자,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인간개발 지수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뭐 그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인간개발 지수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게 뭐고,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그 점수를 그리고 각 나라마다 매년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 자, 한 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는 첫 번째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 특별히 수치나 숫자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인당 국민 총소득,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리고 국민 총생산 성장률 이러한 지표 수치값이 뭐 어떻게 되느냐,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접근할 수가 있고 다른 접근 방법은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대로
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을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개발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인간개발 지수의 그 스코어, 그 값이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각 국가별로 스코어를, 점수를 산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더 질적으로 발전했는가, 어, 그러한 측면이죠. 질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그 국가가 발전되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수치로 그 각 국가별 비교를 하는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디벨롭먼트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인당 국민총소득이나 구매력 지수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국민총생산 성장률,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로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편으로 또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주장한 대로 발전이라는 거를, 디벨롭먼트라는 거를 질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측정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더 질적으로 더 많이 발전돼 있느냐. 그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1인당 국민총소득, 국민총생산 성장률, 이러한 경제적인 어떤 지표 값 말고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좀 질적으로 그 국가가 발전돼 있느냐. 이거를 이 인간개발 지수나 이런 걸 가지고서 접근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발전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총소득이나 국민총생산 이러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국가별로 비교합니다만은 이런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디벨롭먼트 발전이라는 거를 접근해서 각 국가별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제발전의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발전, 국가의 발전이라는 개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는 살펴봤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political economy, 각 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와 그 나라의 어떠한 경제 발전, 이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그 경제 발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지, 그 나라의 국가의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y의 특징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이 우리 수업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강의 동영상에서는 각 나라별로 경제 발전에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그 나라, 그 국가의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y 혹은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법률 체제의 차이죠.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 더욱 더 많이 경제 발전한 국가들의 어떤 정치 경제 특징 혹은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법률 체제의 특징이 뭔지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다는 겁니다. 국제 영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수업 교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동영상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